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보건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브리핑 내용입니다. 매일 오후 1시에 하는 보건부 브리핑은 보건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방송으로 중계됩니다. 브리핑에는 그란트 로버트슨 재무부 장관과 보건부 캐롤라인 맥켈나이 국장이 나왔습니다. 4월 17일 현재 새로운 감염자는 8명이며 이 중 2명은 확인된 사례고 6명은 의심 환자입니다. 총 누적 감염자 수는 1,409명입니다. 추가 사망자는 2명이며 모두 기존 사례 및 클러스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총 사망자 수는 11명입니다. 어제 하루 46명이 회복되고 누적 회복 환자 수는 816명입니다. 사망자 1명은 와이카토 병원에 입원해 있던 90대 남성 환자고 어제 사망했습니다. 해당 환자는 지난 토요일 위급한 상태로 병원에 입원했으며 마타마타 집단 감염지와 연관돼 있습니다. 또 다른 사망자는 80대 여성으로 버우드 병원에서 어제 사망했습니다. 해당 환자는 로즈우드 요양원의 거주민 중 1명으로 지난 4월 8일 병원에 입원했고 노환이었습니다. 캐롤라인 맥켈나이 보건국장은 집단 감염지 클러스터인 로즈우드 요양원에서의 추가 사망자를 예측할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해당 요양원에서 확인된 사례와 의심 환자들이 많다며 이 그룹은 처음부터 취약한 연령대로 예측하기가 힘들었으며 아주 빨리 악화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주 초에 보고된 인버카길 지역의 집에서 자가격리 중인 사망한 사람에 대한 추가 정보는 없습니다. 현재 총 14명의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고 이 중 3명이 집중치료실 ICU에서 치료 중입니다. 미들모어, 더니든, 노시어 병원의 집중치료실에 있는 환자 중 노시어 병원 1명과 더니든 병원의 1명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128명의 의료 종사자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보고됐으며 이 중 약 절반이 직장 밖에서 감염됐습니다. 보건국장은 의료 환경 내 감염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간호사는 완전한 개인 보호 장비 PPE를 착용한 상태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건국장은 이 간호사의 감염원을 완전히 조사 완료하지 않았다며 개인 보호 장비 사용을 확실히 장려하고 지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로버트슨 장관은 록다운이 효과가 있다는 신호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정확한 지침을 내리기 전까지는 레벨 3로 전환하는 준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장관은 아직 2, 3일을 추가로 데이터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정부는 뉴질랜드의 비상 상황을 낮추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이에 앞서 지역 사회 감염을 통제하기 위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아던 총리는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지역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검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그 지역의 확산 범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아침 첫 시험 대상으로 퀸스타운의 팩앤세이브 밖에서 무작위 검사가 있었으며 드라이브 스루 형태의 검사소에는 직원들과 고객들 모두 300여 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지역별 검사 결과에 따라 뉴질랜드가 3단계로의 하향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퀸스타운에서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검사에 응해주었으며 첫 대상지로 선정된 퀸스타운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80명이 넘게 발생한 지역으로 검사 결과에 따라 지역 전염 여부가 파악되게 됩니다. 전국의 학생들이 각자의 집에서 온라인 학습을 하고 있지만 한 기숙학교에서는 학교를 떠나지 않고 종전과 같이 학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넬슨 컬리지는 80여 명의 학생들과 교직원이 함께 격리된 상태에서 생활을 하고 학습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 학생들의 가족은 해외에 있어 집으로 가기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교의 팀 터커 교장 대행은 학생들의 오락과 활동, 보건관리 등 모든 것들이 100% 학교의 관리하에 진행되고 있으며 록다운이 시작될 때부터 가장 안전한 격리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넬슨 컬리지의 해외 유학생들은 자기들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돌아오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여겨지면서 자체적으로 격리하면서 생활과 학업을 하고 있으며 60여 명의 해외 유학생들과 20명의 교직원들이 함께 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업은 학급 교실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다만 교사들은 원거리 강의로 이루어지고 학생들의 수업 장면과 생활 모습들을 동영상에 담아 해외 부모들에게 매일 전달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비상단계가 4단계에서 3단계로 낮추어지게 되면
어린이들의 조기 교육기관들과 10살까지의 학급들은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 것으로 밝혔지만 교육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은 레벨 4에서 레벨 3로 낮추어질 경우 일주일 뒤인 4월 28일부터 학교 수업이 진행될 수 있으며 다만 학부모들의 선택에 의해 등교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장 협회에서는 이 같은 결정에 전혀 상의나 협의가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했으며 학교 측에서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몇 명의 학생들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온라인과 교실 두 가지 수업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당황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학교장 협회 관계자는 교사들과 교직원들이 위험 단계가 낮춰진 후에 일자리로 가는 부모들을 위한 보육원 교사들로 활용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으며 학생들과 교사들 사이에서 바이러스 지역 전염 가능성에 대한 보장도 따라야 하는 상황에서 너무 쉽게 결정한 정부의 방침에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정부의 레벨 3 방침에 따라 일부 먹거리들이 배달 서비스로 가능하게 됐지만 식당협회의 마리사 비도이스 대표는 40%가 넘는 식당들이 이 규정에 맞출 수 없어 문을 열지 못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비도이스 대표는 식당들의 3분의 1 정도는 록다운에서 레벨 3로 낮춰지게 되면 문을 열 수 있지만 여전히 상당히 많은 식당들은 문을 열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식당협회에 등록된 식당들 중 30%는 확실하게 문을 열겠지만 다른 30%는 어떻게 이에 따를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며 나머지 40% 정도는 이런 형태의 서비스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말하면서 레벨 3로 낮춰져도 바뀔 게 없다고 전했습니다. 물론 배달 또는 픽업 서비스로의 전환이 가능한 옵션이기는 하지만 그에 맞추기 위해 또 다른 비용과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슈퍼마켓 관계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록다운 기간 동안 과일과 야채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매우 바람직하지만 그 수요를 맞추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움직임이 어제 TVNZ의 한 프로그램에서 소개됐습니다. 팩앤세이브와 뉴월드, 포스코웨어 슈퍼마켓을 관리하는 푸드스토프의 과일과 야채 공급 과정에서 대형 물류 창고를 통해 각 슈퍼마켓으로 분배되는 과정이 소개됐습니다. 북섬에 위치한 10,000제곱미터의 냉장 창고에서 첨가물들이 입고되자마자 바로 출고되는 가장 바쁜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작업자들과 관리자들이 뉴질랜드 사람들에게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공급하면서 즐거워하는 모습들이 영상에 담겼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32원 44전, 한국에서 보낼 때 739원 76전, 한국에서 받을 때 725원 12전입니다.